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중학교 1학년 수학 개정교육과정 미래행 교과서고요.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6번째 시간이고요. 저 이번 시간 4단원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단원 마무리 문제 나머지 6문항들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 끝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풀 6문항들이요. 조금 어려운 문항들이 좀 많이 소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 시간처럼 혹시라도 문제 안 풀고 오신 분들은 특히 이번 시간에 정말 설명을 설렁설렁 들으면요 많이 까먹게 되실 거거든요. 틀려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한번 조금 건드려 보는 거 하고요, 아예 그냥 안 보고 오는 건 정말 다릅니다. 반드시 정말 틀려도 괜찮고 못 풀어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으니까 한 문제라도 좀 읽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오늘 교과서도는 136페이지에 있는 문제 8번부터 한번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점 A, B가 제 4사원면 위에 점일 때요. 점 AB, A-B는 어느 사원면 위에 있는지 말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어느 점이 어느 사원면 위에 있는지를 말하고 싶으면 뭘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각각의 좌표의 부호.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A, B 곱한 거의 부호하고요, A 빼기 B 뺄셈이 요 부호를 각각의 부호를 알고 계셔야만 그게 그 점이 어느 사원면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문제의 목표는 뭐다? 곱한 거의 부호하고 뺀 거의 부호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지금 A, B가 제 4사원면 위에 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그쵸? A는 양수, B는 음수죠. 왜? 제 4사원면 위에 점이라는 거는 X좌표가 양수가 되는 거고 Y좌표가 음수니까요. 자, 적어보시면 이거죠. 결국 즉 A, B가 지금 어디 위에 점이라고요? 제 4사원면 위에 점입니다. 그쵸? 제 4사분면 위에 점이 무도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A는 0보다 크고요, B는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자, 점 AB, A-B는 어느 사원면 위에 있는지 말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는 결국 우리는 요 각각의 부호, 즉 곱한 거의 부호, 뺀 거의 부호를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곱한 건 쉽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는 AB 곱한 거의 부호를 알고 싶거든요. 자, A가 지금 양수고요, B가 지금 음수입니다. 양수 곱하기 음수는 그쵸, 음수 나오죠. 결국 A, B, 결국 X좌표의 부호는 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자, A-B입니다. 자, A-B를 보시면 A가 지금 양수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B가 음수입니다. 그럼 지금 양수 빼기 음수거든요. 저 뺄셈으로 고쳐주는 거였죠? 덧셈으로. 그러면 양수 빼기 음수는 뭐냐면 양수 더하기 양수여서 얘는 반드시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X좌표는 음수고요, Y좌표는 양수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점은 몇 사분면 위의 점이다. 즉 AB, A-B는 그쵸, 제 2사분면 위의 점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문제 9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비례관계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중에서요,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하나 해볼 수밖에 없어요.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X도 정수가 되면서 Y도 정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Y는 여기 지금 보시면 분수식이거든요. 이 분수가 나는 정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X가 뭐가 돼야 될까요? 12로 나눠 떨어져야 됩니다. 이해 가실까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나눠 떨어지면 정수가 나오는 거니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가능한 X값을 모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은 여기 X가 자연수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 결국 12도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X는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수 범위에서는 12의 약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럼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X가 있고요, 여기 지금 Y가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12의 약수 1, 2,
3, 4, 6, 12 가능하죠. 맞아요. 자, 이제 그다음 y를 볼게요.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분의 12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분의 12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분의 12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분의 12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분의 1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분의 12는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가능한 게 있죠. 뭐죠? x가 음수일 수도 있죠. 똑같은 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지금 x가 있고요. 여기 y가 있으면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y는요? 그쵸, 여기는 12, 여기 6, 4, 3, 2, 1 되겠죠. 따라서 몇 가지나 정답 문근에서 봐도 정답은 네, 12가지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는 뭐다? 정수인 점의 개수이니까 결국 약수의 개념을 좀 이용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이제 그럼 문제 1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례 관계와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가 같을 때요. A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 반비례에서 여기 분수에서 분자에 있는 A 값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 알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정비례하고요. 반비례 그래프가 지금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기 요 점이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요 점이, 즉 만나는 점이 지금 x좌표가 얼마예요? 2거든요. 자, 그럼 잘 보시면 요 만나는 점은 특징이 있죠. 정비례 그래프 위에 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동시에 또 어디 위에 점이 되는 거예요? 반비례 그래프 위에 점입니다. 그래프가 지나는 점, 그래프 위의 점 뭐였죠? 그쵸, 대입하는 거였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y는 2x에다가 뭘 대입하는 거예요? 만나는 점 x좌표 2를 대입하는 거예요. x를 2를 대입해 주게 되면 결국에는 y가 얼마 나오는 건가요? y는 2 곱하기 2여서 4인 것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결국에는 요 점의 좌표가 2,4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즉 여기서 지금 만나는 점의 좌표가 2,4라고요. 자, 근데 잘 다시 보시면 요 2,4는 뭐다? 다시 말하면 여기 반비례 위에 점이 나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대입할 수 있다고요. 자, 결국에는 y는 x분의 a에다가 x는 2하고 y는 4를 대입하는 거죠. 자, 대입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4가 2분의 a여가지고 a는 2 곱하기 4는 8인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그래서 8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었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뽑았고요. 이제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가지고요. 1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A가 X축 위의 점이고요. 점 B가 Y축 위의 점일 때요. 두 점 A, B와 B 좌표를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문제 보시면요. 자, 점 A가 X축 위의 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뭐죠? 그쵸? Y좌표가 0이죠. 자, 결국에는 점 A의 Y좌표가 0입니다. 점 A의 Y좌표가 0이에요. 자, 그러면 y좌표가 뭐죠? 2a 더하기 2. 결국에는 2a 더하기 2가 0이기 때문에 2a가 마이너스 2인 거고 a가 마이너스 1 되겠죠. 따라서 결국에는 점 a좌표도 뭐가 된다? a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은 4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0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좌표 지금 구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시면요. 점 B가 Y축 위의 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Y축 위의 점의 특징은 그쵸, X좌표 0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점 B의 X좌표가 0이라고요. 점 B의 X좌표가 0이므로 자, 결국 지금 1 빼기 B가 0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어서 B가 1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점 B의 좌표는 0, 3 곱하기 1 더하기 2는 3 더하기 1 해가지고
4가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A는 4,0, B는 0,4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1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점 B, D가요,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 Y는 X분의 A 위에 있습니다. 자, 직사각형 ABCD 넓이가 40일 때요, 수 A의 값을 구하는 풀이하고 답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요, 문제에서 그래프 위에 점이라고 주어지면 항상 뭘 하자?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 이해 가시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뭐가 되냐면 B하고 D가 반비례의 그래프 저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 보세요. 자, 일단 점 D를 보시면요. 점 D는 지금 X좌표가 얼마예요? 2예요. 그러면 여기 D 좌표는 써볼까요? 결국 D는 X좌표가 2입니다. 근데 이 점 D가 뭐다? 요 반비례 위 점이라고요. 그럼 뭐 하자고요? 대입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일단 이렇게 써볼까요? 자, 결국 Y는 X분의 A에다가 X는 2를 대입하면 Y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Y가 2분의 A입니다. 이해 가죠? 자, 그러면 결국 점 D의 좌표가 확정이 되죠. 점 D의 좌표는 2,2분의 A도 확정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마찬가지로 점 B를 볼게요. 자, 여기 점 B는 X좌표가 지금 얼마예요?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러면 Y는 X분의 A에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게 되면 결국 Y가 여기가 결국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죠. 그러면 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A가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자, 직사각형 ABCD의 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넓이 공식이 뭐죠? 가도의 길이 곱하기 세도의 길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가도의 길이는 여기 선분 여기 AD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도의 길이는 여기 선분 뭐 AB나 CD기가 될 수 있겠죠. 그쵸? 잘 보세요. 지금 보면 일단 여기 요 한 칸 여기 길이가 얼마죠? 여기가 지금 2거든요. 여기도 얼마예요? 지금 2예요. 그럼 전체 가로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아까 요 점 좌표가 지금 D가요. 2,2분의 A였기 때문에 요 길이는 뭐다? 2분의 A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 점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A죠. 점 D가 Y좌표가. 그럼 점 C 당연히 Y좌표가 얘는 2,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죠. 왜? 문제 나와 있잖아요. 좌표축과 평행하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요 길이도 2분의 A라고요. 그럼 전체 길이는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정리해주게 되면 요 길이가 A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했네요. 자, 결국 직사각형 ABCD의 넓이는 직사각형 ABCD의 넓이가 가로의 길이가 얼마였다고요? 4였고요. 세로의 길이가 얼마였다고요? A였다고요. 곱해서 40입니다. 따라서 결국 A가 얼마 나온다? 10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을까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천천히 좀 다시 풀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셨죠? 자, 12번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고요. 1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학교에서 3km 떨어진 수영장까지 지인은 일정한 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요. 시우는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해서 X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Y라 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타는 그래프입니다. 진이가 수영장 도착한 지 몇 분 후에 시우가 도착하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X와 Y에 대한 그래프가 있는데 둘 다 지금 어떤 그래프죠? 원점을 지한 직선입니다. 아,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다? 진이하고 시우 모두 무슨 상황이다? Y는 X에 그쵸? 정비례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한번 진이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진이 것을 보시면요. 진이의 관계식을 제가 Y는 AX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AX 둘게요. 이때 A는 0이 아니죠. 자,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목표가 여기 A를 구하는 건데 항상 정비례나 반비례 문제는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 주어질 겁니다. 지금 보시면 4,800을 지나죠. 즉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는 거예요? 그쵸? x는 4하고 y는 800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대입하겠습니다. 자, 대입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가 4a가 800이어가지고 결국 a가 200 나옵니다. 따라서 결국 진위의 관계식은 y는 200x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자, 이제 시우인데요. 자, 시우 보겠습니다. 시우 마찬가지 무슨 식이에도 정비례요. 그쵸? 그럼 얘는 y는 bx라 둘게요. 자, b는 0 안에다 두겠습니다. 요거에다가 자, x는 4일 때 지금 y가 얼마죠? 지나는 점이 240이죠. y는 240을 대입해주게 되면 자, 그러면 결국에는 4b가 240이어가지고요. 결국 b가 60이어서 y는 60x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네, 좋아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앞에 문제 다시 좀 볼게요. 문제 뭐가 되냐면요. 지금 학교에서 수영장까지 가는데 진이가 도착한 몇 분 후에 시우가 도착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시간의 차이를 구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결국 학교에서 수영장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3km죠. 그쵸? 자, 근데 이 문제가 약간 함정이 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요. Y축의 단위를 보시면요. 미터입니다. 근데 아까 주어진 건 뭐였죠? 킬로미터죠. 단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즉 3km는 얼마죠? 얘가 3000m죠. 그래서 단위를 바꿔서 푸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자, 이제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이가 걸린 시간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 y에다가 3000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결국 200x가 3000이어가지고 결국 x가 15, 즉 x가 결국에는 15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시우가 걸린 시간을 볼게요. 자, 시우가 걸린 시간은 똑같이 3000m입니다. 60x가 여기 x 지울게요. 등호를 60x가 3000이어가지고 이때는 결국에는 그쵸 50분 걸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뭘 구하고 있죠? 진이가 도착하는 몇 분 후에 시우가 도착하는 시죠. 자, 두 사람 시간 차이니까 따라서 50 빼기 10은 얼마 나온다? 50 빼기 15는 네 35분. 정답은 그래서 35분이 나오고 답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들 같이 모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문제 중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앞에 저번 시에 봤던 문항들은 대부분 문항들이 그냥 정비례면 정비례, 반비례면 반비례 문제였는데, 지금 문제 보시면 정비례, 반비례가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정비례가 두 개 나올 수도 있고요. 반비례 안에서도 뭔가 좀 활용학스러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래프를 좀 보시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해두셔야만 좀 익숙해질 거라는 거 꼭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 6시간 동안 한번 4단원 좌표평면과 그래프 모두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순수성과 좌표를 공부했고요. 그래프를 공부했고, 정비를 공부했고, 반비를 공부했습니다. 네 가지 오늘 모두 너무 중요하니까요. 반드시 잘 기억하시고 나서 이제 앞으로 수학에서 똑똑해서 나오게 될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자주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다음 시간 27강부터는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단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도형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다음 시간 주제가 기본 도형과 작도니까요. 일단 교과서 내용도 한번 공부해 보신 다음에 강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27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